안녕하세요, 재민남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척추, 그 중에서도 척추의 뼈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우, 갑자기 좀 무시무시한 게 튀어나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우리 몸의 척추죠. 척추는 뭐 기본적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은 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1에서 7, 7개의 경추고요. 그리고 12개의 흉추. 7개, 12개, 그리고 5개의 요추, 허리뼈죠. 5개의 요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얘까지 포함하면, 얘는 청골이니까 저는 잘 포함은 안 하는데, 청골까지 포함을 하면은 원래 청골은 5개였다가 문합이 돼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 12, 5, 25개, 24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얘는 대체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많아? 그냥 하나로 다 통일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다 문합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하나 있으면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척추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척추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 지지가 있겠죠. 뼈의 가장 큰 역할은 인체의 지지잖아요. 인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몸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를 하려면 결국 신경도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이렇게 작은 새길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중앙에 있는 이 큰 길들 있죠. 이 큰 길을 척수라고 하고, 이 척수를 보호하고 척수에서 이제 사지로 가는, 그리고 몸통의 이곳저곳으로 가는 신경들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 통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지와 통로로서의 역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요. 일반적인 구조물, 뼈 중에서 일반적인 구조를 예로 들 때는 보통 흉추를 많이 예로 들어요. 왜냐면 경추, 흉추, 요추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흉추가 그나마 좀 이질감이 덜하다고 할까요? 경추랑 붙어있는 쪽은 경추를 좀 닮아가고 요추랑 붙어있는 쪽은 좀 요추를 닮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있는 흉추를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있는 흉추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공간들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 여기를 인터버테브랄 포라멘이라고 해요. 척추 사이 구멍인 거죠. 척추 사이 구멍. 얘들이 왜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척수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제가 노란색을 썼었는데 초록색을 또 쓰게 됐네요. 이렇게 이 사이사이로 척수가 지나가는 게 보이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사이로 만약에 얘가 지금 레벨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이로 얘가 지금 T4 흉추 4번 정도 되거든요. 흉추 4번 정도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보면 얘가 이제 지배를 하는 게, 얘들은 보통 요 정도 이 몸통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자율신경계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만약에 만약에 흉추 4번, 지금처럼 예로 든 게 흉추 4번이니까 흉추 4번이 아니라 한 경추 7번이나 흉추 1번 정도가 되면 얘들은 이제 팔을 쭉 내려가서 이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손을 움직이려면 팁 1에서 이 인터버테브럴 포라멘, 척추 사이 공간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 사이 공간이 만약에 좁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척추 사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구부리면은 늘어나고요. 공간이 넓어지고, 척추를 뒤로 젖히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 검사를 할 때 척추를 숙여보는 거예요. 척추를 숙이면 이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도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절이나 아니면 척추 사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가 뒤로 탈출되는 게 문제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한번 따로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일부러 이렇게 형형색색인 걸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 색이 다른 애들이 다 하나하나의 뼈 구조물이거든요. 저는 이걸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크다란 구멍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척수가 지나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터버테브랄 포라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버테브랄 포라멘, 척추 사이 구멍. 그러면 여긴 뭘까요? 여긴 그냥 척추 구멍이에요, 여러분들. 척추 구멍. 버테브랄 포라멘, 버테브랄 포라멘. 버테브라라는 건 척추라는 뜻이고요. 포라멘은 구멍이란 뜻이죠. 그래서 척추 구멍이다. 정확히는 사실 스파이널 코드, 척수 구멍일 테지만 척추에 있는 구멍이니까 척수 구멍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요 분홍 부분, 예쁘죠? 이 분홍 부분이 바로 몸입니다. 근데 척추의 몸 해서 버테브랄 바디라고 해요. 버테브라는 뭐다? 척추다. 버테브랄, 구용어로는 추체라고 합니다. 뭐 신용어로는 척추 몸통이겠죠. 여기 위로 이제 디스크가 있고 그 위로 다음 레벨의 척추 바디, 버테브랄 바디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통을 지지한 역할은 이 추체에서 제일 많이 감당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보이세요? 얘도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 얘도 좀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얘도 좀 중요해 보이고, 얘도 좀 다 중요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뼈 구조물에서는 좀 튀어나온 데를 잘 봐오셔야 됩니다. 튀어나온 데 1번, 2번. 이거는 이렇게 수미상관이니까 됐고, 양쪽이 똑같죠. 일단 이 옆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횡으로 튀어나왔다, 가로로 튀어나갔다 해서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돌기겠죠. 돌기. 근데 가로로 튀어나왔으니까 가로 돌기. 구용어로는 횡돌기라고 해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어우, 너무 뾰족한데? 얘네들은 가시 같네. 그래서 가시 돌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얘가 가로잖아요. 그래서 트랜스버스. 돌기는 프로세스는 가시니까 가시란 뜻의 스피노스. 돌기는 프로세스 똑같죠. 이 가로 돌기는 양쪽에 똑같이 있고, 가시 돌기는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근육을 할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대를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 돌기, 가로로 툭 튀어나온 거, 가시 돌기, 뾰족하게 툭 튀어나온 거. 이렇게 돌기인 애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꺾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얘도 막 튀어나왔네. 그리고 얘도 튀어나왔네. 그런데 여러분, 척추가 관절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척추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관절이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관절들은 뭐 팔꿈치나 아니면 이 어깨의 관절일 텐데, 그 관절들은 어떻죠?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그리고 받아주는 군형이 있죠. 근데 척추는 그렇지가 않고요. 면 대 면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면 대 이 면으로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렇게 선형 움직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을 주로 인체는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24개, 25개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1도 움직이면 하나당 1도씩만 움직여도 25도죠. 그러니까 애들은 살살살살 움직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직선으로 조금 움직여서
곡선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여러분들. 직선으로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 어느 순간 되면 타원형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척추 관절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얘가 관절면이라 그래요. 얘들이 관절면인데 돌기처럼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관절인데 돌기네. 그래서 관절이란 뜻의 아티큘라 돌기니까 프로세스 세스. 근데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을 때는 수페리어라고 부르거든요. 수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얘고요. 아래에도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애는 인페리어 아래 관절 융기 아래 관절 돌기라고 부르고요. 얘는 윗관절 돌기 상관절 돌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요거는 부르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영어로 외워두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꼭 외우진 않으셔도 이런 구조물이 있구나. 튀어나온 건 걔가 중요하다고 했어. 얘도 튀어나오고 얘도 튀어나오고 얘도 튀어나오고 얘도 튀어나왔어. 튀어나온 애들은 중요하겠다. 왜 튀어나왔을까? 인대가 붙거나 근육이 붙으니까 튀어나왔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튀어나왔으니까 가로 돌기, 이렇게 뾰족하니까 가시 같으니까 가시 돌기, 관절을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으니까 윗관절 돌기, 윗관절 융기, 슈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 그리고 얘는 아랫관절 융기, 인페리어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흉추를 하고 있으니까 흉추에 대해서 그냥 두루룩 다이렉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티큘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 관절이 움직이는 것도 특이한데 결합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은 얘가 윗관절 돌기죠. 윗관절 돌기랑 아랫관절 돌기랑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나요. 또 이렇게 윗관절 돌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사이는 이제 디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좀 되게 크게 그렸는데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디스크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디스크가 존재를 하고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관절면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얘를 이렇게 위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관절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팔을 이렇게 벌리는 거, 이걸 외전이라고 하거든요. 외전을 시키면 움직임의 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똥 통과하는 구조물 같이 이걸 이제 움직임의 축, 에시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시스를 기준으로 내가 바깥쪽으로 벌리면 이렇게 가고 안쪽으로 내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 또 이렇게 형성이 돼서 굽히고 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관절 안에 상완골이랑 견갑골이 이루는 관절 안에 움직임의 축이 존재를 하는 거죠. 척추 관절은 굉장히 특이한 게 관절의 축, 움직임의 축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있습니다. 디스크가 움직임의 축이 되고요. 얘네들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추, 흉추, 요추의 움직임이 다 달라요. 경추는 굽히고 펴고 돌리고 젖히고 채굴하고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자유롭고, 흉추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대신에 굽히고 펴는 능력은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 요추에 비해서 돌리거나 채굴하는 능력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추 같은 경우에는 굽히고 펴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데 회전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물이 돼요. 이런 특징들을 만드는 게 바로 여기 이 움직임 방향을 제시하는 돌기 사이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윗관절 돌기, 아랫관절 돌기잖아요. 그러니까 돌기 사이 관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돌기 사이 관절이 얘네들의 움직임을 제시하기 때문에 경추, 흉추, 요추가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관절면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 각도가 대략 70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70도가 숙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랫부분, 얘가 윗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굽히려면 이렇게 가고 펴려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굽히고 펴고, 옆으로 봤을 때는 굽히고 펴고 요렇게 되는 건데, 이제 회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굽히고 펴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굽히고 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회전을 좀 할라 치면은 관절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아래 관절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 관절 융기가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분절에 윗관절 융기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회전을 하려고 합시다. 회전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이따가 경추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경추보단 얘가 좀 빨리 막히게 됩니다. 이 빨리 막히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살짝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경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게 경추입니다. 경추인데 일단 아까 봤던,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흉추는 70도였잖아요 얘가. 근데 얘는 45도입니다 45도. 되게 애매한 각도죠. 애매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갈 수가 있고요. 보면 관절면이 동일하게 제가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얘가 이제 회전하려면 요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얘네들은 얘를 좀 타고 넘기가 좀 유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흉추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얘보다는 조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추라는 애는 움직임에 굉장히 특화된 애다. 경관절이랑 비슷한 애다. 움직이는데 굉장히 특화된 애고, 그렇기 때문에 흉추의 움직임이 안 나올 때 경추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보상 때문에 경추나 아니면 이 등 뒤에 능형근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얘가 윗관절 돌기, 얘가 아랫관절 돌기겠죠. 그러니까 경추가 관절을 하면 특징은 얘가 좀 서 있죠. 흉추가 가장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 있고요. 일단 관절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많은 게 다르진 않아요. 경추를 이왕 넘어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렇게 가시돌기 있겠죠. 가시돌기 있겠고요. 이렇게 가로돌기가 있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가로돌기가 양옆으로 횡돌기가 튀어나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빠져나와 있어요. 근데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좀 특징이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목이 워낙에 중요한데 움직임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리가멘텀 뉴차라고 하는 횡인대가 있거든요. 걔네가 아주 단단한 인대가 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목을 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 버테브랄 포라멘, 척추 구멍이 보이고요.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은 척추 사이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 혈액순환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추골동맥이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추골동맥이라는 애가. 그렇기 때문에 경추의 가로돌기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요추 한번 보시죠. 요추가 진짜 죽여줍니다, 여러분. 요추가 이 각도가 미쳤습니다. 90도예요. 이렇게는 정말 잘 움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전을 하려고 하면요, 관절이 아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회전을 하려고 하면 부딪히고, 이렇게 얘가 오려고 그래도 얘랑 부딪히고. 그래서 요추는 5개가 있잖아요. 거의 1도씩 해서 한 5도 정도밖에 회전을 못 한다고 해요. 5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정말 조금밖에 회전이 안 되고, 그래서
회전이 될 때 요추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몸을 회전시키는 움직임을 피하거나 아니면 고관절을 대신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경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45도. 흉추 같은 경우에는 70도가 됐고요. 이 요추 같은 경우엔 90도였죠. 그래서 요추는 굽히고 펴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회전하는 데 취약하다. 흉추는 굽히고 펴는 게 제한이 좀 되는 대신에 요추보다 회전이나 칩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좀 더 자유롭다. 경추는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 모난대 갖고 돌리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고 각도가 크다 였습니다. 여담으로 흉추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흉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뼈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흉곽, 그러니까 갈비뼈가 흉추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비뼈가 얘네들을 고정시켜 버려요. 갈비뼈 자체가 고정을 시키진 않죠. 그런데 갈비뼈 앞에는 이렇게 흉골이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로 얘들이 연결이 바인딩이 돼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쫙 해서 연결이 되는 흉추의 움직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추가 보상을 많이 하고, 흉추의 모빌리티가 떨어지면 요추나 경추에서 보상을 많이 하고, 그 영향으로 흉추가 경추통이나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척추뼈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사실은 이 돌기 사이 관절이 척추의 움직임을 안내를 하고 디스크가 척추 움직임에 축이 된다. 요거가 가장 중요한 명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다른 기능 해부 영상이나 아니면 제 운동 영상도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재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